주방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세탁기 위치를 이동해야 했는데요. 세탁기 배관을 이동할 때 이걸 놓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달러 대표 박장호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현장은 서초에 있는 40피평 아파트예요. 얼마 전 제가 같은 아파트 바로 옆 단지 비슷한 평형대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두 아파트의 준공 연도가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공사 금액은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기초공사 때문입니다.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우리 집 싱크대 밑에 있는 난방 분배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집이 15년 정도 된 아파트라면 아마 이런 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분배기와 연결된 호스가 지금 보시는 노란 빛이라면 PPC 배관이에요. PPC 배관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이 사용한 자재인데 10년 정도만 지나도 여기저기 터지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배관입니다. 이번 고객도 이 집에서 20년 정도 거주하셨는데 처음엔 우리 집 배관에 문제가 생겨 아랫집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나중에 윗집에 문제가 생겨서 이 집도 누수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결국 오랜 시간 고통받으시다가 아달라에 문의 주셨는데요. 이런 구축 아파트의 경우 기초공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예산을 기초공사에만 다 투자하면 디자인이나 수납 동선이 아쉬울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집에서 평생 살 집에 꼭 필요한 필수 공사와 같은 비용으로 2배는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인테리어 꿀집 하나 더 빠짐없이 짚어드릴게요.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완벽한 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현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결로로 인한 곰팡이였습니다. 현관 벽체는 외벽도 아니고 물을 쓰는 공간도 아닌데 결로가 이상하게 심했어요. 원인을 살펴보니 현관 입구가 북향이더라고요. 외부 샤시는 있었는데 내부 단열이 부족하다 보니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전달되면서 결로가 생긴 거예요. 이럴 때는 샤시와 단열이 제일 중요해요. 보시면 현관 벽체 옆에 실외기실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단창이었던 샤시를 기밀성이 좋은 이중창으로 바꾸고 하부 벽체는 아이스핑크 50T에 20T를 추가로 보강해서 추위를 확실하게 차단했습니다. 이제 디자인 얘기 좀 해볼까요? 현관은 우리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집 전체 무드에 맞춰 웜톤 베이지 톤으로 정리했어요. 바닥은 600에 1200 대형 타일이에요. 현관에 들어섰을 때 공간이 정리돼 보이도록 가로로 온장으로 배치했어요. 기존 등박스 우물천장은 간결한 평천장으로 바꾸고 2인치 매립등을 시공했어요. 신발장은 예림의 매트 스노우 베이지 제품이고 하부를 띄우면서 간접 조명을 넣었습니다. 골프백 수납을 위해 기존 신발장보다 깊은 460mm로 제작했고 제일 좌측의 골프백, 그 옆에 차키 같은 소품을 올려놓은 오픈 수납, 하단은 공구 서랍으로 구성했습니다. 현관 중문은 단방향 여자지 도어예요. 아무래도 기존 현관이 좀 춥다 보니까 중문도 기밀성 있는 형태로 선택했는데요. 도어를 닫을 때 틀과 도어가 겹쳐져서 양계 스윙도어보다 기밀성이 좋습니다. 프레임은 애쉬 컬러 필름, 유리는 살짝 가려지는 플루트윌이에요. 복도는 도어 디자인만 잘 잡아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여기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깔끔하게 무문선으로 도어를 연출했습니다. 보통 무문선을 하려면 벽체 목공 작업이 추가되는데요. 여기는 기존 벽면이 깨끗해서 전체 도배지로 마감하면서 무문선을 만들었어요. 무문선을 만들 때는 문틀과 벽체를 1대1로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문틀이 있던 벽체에 18T 코어를 대주고 거실 쪽에 보이는 문틀에는 12T MDF로 방에서 보이는 쪽에는 9T 합판을 대주면 됩니다. 그 다음 퍼티를 잘 잡아주고 거실 쪽 벽체와 문선을 도배지로 방에서 보이는 문틀은 필름으로 마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깔끔한 무문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복도에서 살펴볼 게 조명과 마루 방향인데요. 여기는 복도 길이가 8m예요. 긴 복도를 따라 2인치 매립등 4개를 넣었는데 현관 조명, 우물천장 매립등과 라인과 간격을 맞춰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마루는 동아마루, 나투스진 테라 바닐라 제품이에요. 방향은 복도 라인을 따라 길게 시공했는데 이렇게 하면 복도가 길어 보이는 장점도 있지만 거실 샤시 쪽에서 누수라든지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마루 몇 장만 가는 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거실은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확장되어 있으면 인테리어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긴 거실 확장부를 걷어내 보니까 기존 발코니에 목상이 설치되어 있고 바닥 난방 배관 연결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이 집은 겨울에 수면 양말을 신고 다녀야 했을 겁니다. 이 집만 특별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확장한 지 10년 정도 지난 집에 가보면 대부분 단열이 부실하거나 아예 배관이 없는 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은 전체 배관을 교체하면서 확장부까지 난방 배관을 전부 깔았어요. 기존 PPC 배관을 다 걷어내고 확장부는 아이스핑크를 깔고 꼼꼼하게 단열 작업을 해줬고요. 이 다음에 단열재 위에 엑셀 배관을 깔고 미장 작업을 하는데요. 이때 샤시 하부턱하고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는 천장도 단열을 꼼꼼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 사이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수도배관 누수 지점이에요. 보시면 바닥을 한번 뜯고 조치해서 마루 색깔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배관을 교체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 없이 오래오래 따뜻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초는 이제 다 잡았고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복도와 거실 양쪽에 있던 지저분한 등박스는 거실 쪽에만 남기면서 위치를 조정했어요.
기존보다 벽면 안쪽으로 550mm씩 들여서 밸런스를 맞춰줬습니다. 거실 전면은 TV 반매립 박스를 만들고 하부엔 폭 550mm, 높이는 300mm 서랍장을 제작해서 CD나 리모컨 같은 소형 부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날개별 우측 공간에 가구 도어를 달아서 운동용품이나 잡화를 보관할 건데 커튼을 열고 닫을 때 간섭이 없도록 커튼 박스만큼 2P로 마감했습니다. TV 반대편 벽면은 매립액자를 설치해서 사진이나 그림을 못질 없이 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좁고 칙칙했던 주방은 멋진 한강뷰를 온전히 만끽할 수 있는 넓은 주방으로 바뀌었어요. 기존 주방은 평형대에 비해 수납장이나 조리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구조였어요. 그래서 지난번 소개해드린 롯데캐슬 2차처럼 주방 발코니를 확장해서 창밖의 한강뷰를 살리고 11자 구조로 실용적인 동선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게스트와 냉장고 자리는 그대로 유지했어요. 게스트 옆에 털리지 않는 기둥벽이 있었는데 그 앞을 가구 패널로 막아서 주방 한쪽 면 전체가 일체감이 느껴지도록 했어요. 기둥벽 좌측은 가전 소물장인데요. 하단에 로봇 청소기 자리를 설계해서 남는 공간 없이 알차게 활용했어요. 개수대 맞은편은 900에 2700짜리 큰 아일랜드 테이블을 제작했는데 가열대 자리를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주방을 계획할 때는 개수대와 냉장고, 가열대 이 세 가지 삼각 동선을 이루도록 설계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주방의 작업이 훨씬 편해집니다. 아일랜드 상판은 세라믹인데요. 세라믹을 쓸 때는 로스율을 최대한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이 집에는 3200에 1600짜리 세라믹이 총 4장이 들어갔는데 싱크대 상판과 미드웨이, 아일랜드 상판과 기둥 전체를 감싸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거실 서랍장과 안방 화장대 상판으로 사용했어요. 이렇게 세라믹 분할면을 세밀하게 계획해주면 아깝게 남는 자재 없이 알뜰하게 쓸 수 있습니다. 대면형 아일랜드를 구성할 때는 폭로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900폭 아일랜드 테이블 중심으로 좌우측 공간을 880에서 900mm 정도 띄웠어요. 이 정도는 돼야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하지 않습니다. 싱크대 높이도 디테일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싱크대보다 아일랜드 테이블이 높이가 더 낮아요. 설거지할 때는 상판이 높은 게 허리가 덜 아프고 칼질이나 김밥 말 때는 상판이 낮아야 어깨가 안 아프거든요. 고객께서 기존 싱크대 높이가 요리할 때 편하다고 하셔서 파고가 있는 아일랜드는 기존 싱크대 높이 800으로 싱크볼이 있는 쪽은 900으로 높이를 맞췄어요.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체크해야 실생활에 편해집니다. 인덕션 위에 있는 천장형 후드를 아래에는 2단 서랍을 넣었는데요. 튼튼한 블루 민트 브레일을 적용해서 오랫동안 부드럽게 쓸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전면 수납은 여닫이로 구성해서 기존 주방에 비해 수납 공간을 50% 늘려줬어요. 주방은 항상 쉽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까지 고려해서 설계해야 하는데요. 벽체를 필름으로 마감해서 뭔가 묻더라도 쉽게 닦아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주방에서 제일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조명인데요. 싱크대 상단에 3cm 폭으로 길게 라인 조명을 설치했는데 이렇게 하면 디자인도 심플하고 조도가 비는 부분이 없어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일랜드 테이블 상단에 19짜리 멀티 등을 매립해서 상판이 어둡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주방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세탁기 위치를 이동해야 했는데요. 세탁기 배관을 이동할 때 이걸 놓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상하수도 배관은 거실 욕실에서 끌어왔는데요. 하수 배관은 구배가 맞아야 물이 잘 내려가기 때문에 반드시 단차를 줘서 시공해야 합니다. 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세탁기 배관을 우수관에 물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수구가 없는 경우엔 반드시 신설해줘야 해요. 수도는 세탁기용뿐만이 아니라 애벌 빨래나 발코니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이쪽에도 신설해서 편의를 높였어요. 발코니 바닥을 보면 단차가 있는데요. 세탁기 쪽은 기존 바닥보다 높여서 단을 만들고 그 옆에 애벌 빨래하는 공간은 발코니로 물이 넘치지 않게끔 살짝 단을 낮췄습니다. 세탁기는 콤보형이라 한 대만 설치했는데 건조 후에 세탁물을 잠시 걸어둘 수 있게끔 건조대를 달아뒀고요. 세탁기 위쪽엔 세탁용품을 보관할 수납 공간도 설계했습니다. 침실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단열입니다. 이 집에 총 4개 침실이 있었는데요. 안방과 서재방의 붙박이장 라인이 외벽이었어요. 이럴 때 단열 공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붙박이장 안쪽까지 곰팡이가 범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방 확장부 외벽부터 붙박이장 끝까지 디귿자 형태로 단열 보강을 해줬는데요. 외벽만 일자로 단열해 놓으면 기둥을 타고 들어오는 곰팡이가 벽체로 넘어올 수 있어요. 이런 곳은 꺾인 벽체까지 안전하게 단열 공사를 해줘야 합니다. 단열에 있어서는 기밀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외벽 쪽은 50T 아이스핑크를 댄 후 상을 걸고 사이사이 20T 아이스핑크를 메꾼 다음 석고보드로 마감했습니다. 침실 붙박이장 짤 때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철거할 수 없는 날개벽이 있는 경우 기둥에 도어 패널을 달아주면 이쪽 면 전체가 가구로 읽히면서 공간이 훨씬 넓어 보입니다. 또 침실 창의 크기를 줄이면 가구 배치가 훨씬 수월해지는데요. 이쪽 안방창이 원래 전창이었어요. 이번에 공사하면서 외부 난간만큼 하부를 막고 반창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 침대 헤드 부분을 기대 놓기도 좋고 공간 활용도도 높아집니다. 욕실 설계할 때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디자인보다 이걸 먼저 보셔야 해요. 바로 욕실 물 빠짐 구조입니다. 여긴 바닥에 육가가 2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매립된 배관은 하나였어요. 이런 경우 욕실에서 갑자기 물을 많이 내리면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거나 바깥으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면 샤워, 세면대면 세면대 이렇게 물이 각각 내려갈 수 있게끔 구분해줬어요.
디자인 이야기를 하자면 안방 욕실과 공용 욕실이 거의 비슷한 톤인데요. 먼저 세면대는 심리스 제품으로 적용했습니다. 심리스 세면대는 인조대리석의 세라믹, 고급 스톤 제품을 가열해서 곡면 형태로 눌러서 제작하는데요. 이음매가 보이지 않는 게 장점이에요. 디자인도 예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저희도 요즘 자주 시공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인테리어를 2번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기왕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겉모습보다 속을 먼저 봐야 해요. 눈에 안 보이는 곳이 문제가 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돈이 들어갈 거거든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포근한 우리 집을 만드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쉽고 신속한 인테리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달러 대표 박장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